평일의 종묘는 문화해설사와 동행해야만 관람이 가능합니다. 문화해설사를 따라 종묘 입구로 들어서면 먼저 만나게 되는 정각들의 순서대로 향대청을 거쳐 제궁으로, 다시 전사청을 거친 후 정전과 영령전을 마지막으로 안내합니다. 하지만 유홍준 교수는 종묘 건축의 참된 가치를 느끼고 싶다면 주말 아침 관람을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는 문화해설사 없는 자유관람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입구에서 부속 정각들을 거치지 않고 신도를 따라 정전으로 곧장 들어가야 종묘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신이 가고 제왕이 걷는 길이라면 폭이 넓고 곧게 뻗어 위풍당당하리라 생각하기 쉽지만 종묘의 신도는 폭도 좁고 바닥은 거칠며 중간에 꺾여 들어간다. 종묘의 신도는 정전의 건축과 일체를 이루는 디자인이며 가무학으로 이루어진 재래의식에 경건하지만 위압적이지 않은 길내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정전과 재래양 못지않게 위대한 것이 종묘의 길이다. 내가 종묘답사는 늦가을 토요일 오후나 눈 내린 겨울 아침에 자유 관람하라고 권하는 것은 그래야만 이 길의 의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안녕들 하신가요? 걷는 생각입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따라걷기. 오늘은 제9권 서울편 1권 중 제1부 종묘 예찬 속 종묘를 걷습니다. 종묘는 서울 지하철 1호선, 3호선, 5호선, 종로 3가역 11번 출구에서 200m 정도 걸으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1,000원, 65세 이상, 24세 이하는 무료입니다. 매번 의식하지 못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깨달은 놀라운 사실은 만 24세까지 청소년으로 포함되어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24살이 청소년이라고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는 하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지 5년이 지난 24살 청년들을 청소년 취급한다는 것에 좀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무래도 늙은 사회가 젊은이들을 너무 애들 취급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물론 젊은 세대들이 우리 문화유산에 좀 더 쉽게 접근하길 바라는 큰 그림이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만 24세 이하 청소년이라는 표기에 조금 당황스러웠달까요? 저 개인적으로 흥청망청 놀기에는 난 이제 너무 늙었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게 24살 때였습니다. 물론 5년이 지나 29이 되었을 때는 내가 그때 어렸어. 진짜 논다는 건 이런 거지. 라는 깨달음을 얻긴 했죠. 오늘은 토요일 아침입니다. 유홍준 교수의 추천대로 입구에서 시작된 실로를 따라 곧장 정전으로 향했습니다. 책에는 이 종묘의 신도를 두고 선의 건축이라 불렀다는 한예종의 김봉열 교수의 말을 빌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도는 3단으로 이루어져 가운데 약간 높은 길은 신향로고 동측은 왕이 걷는 어로, 서측은 세자가 걷는 세자로이다. 제례에 따라 잠시 머무는 길 곳곳에는 전도를 정방형으로 짜맞춘 판위가 있다. 신이 쉬어가는 곳이다. 종묘의 길들은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멈추기 위한 것이고 곧게 뻗기보다는 꺾이고 갈라지면서 호흡을 조절한다. 너무 빨라지면 걸음을 멈추도록 제어하며 멈추어 서면 다시 움직임을 유도하는 길들이 계속된다. 엄숙한 건물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마치 길들만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다. 종묘의 길들은 그 자체가 건축적 질서이며 의례이고 움직임이며 행위가 된다. 왕의 간이 숙소인 제궁을 지나니 길이 갈라집니다.
전사청과 정전을 향하는 갈림길에서 바로 정전을 향해 봅니다. 종묘는 조선왕조 역대 제왕과 왕비들의 혼을 모신 사당입니다. 궁궐이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라면 종묘는 죽음의 공간이자 영혼을 위한 공간입니다. 일종의 신전입니다. 일본 건축계의 거장이었던 시라이 시이치는 종묘를 보고 서양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다면 동양엔 종묘가 있다 라며 극찬했다고 합니다. 과연 평소에 보아왔던 한옥의 디테일한 아름다움과는 달리 차별되는 웅장함이 범접하기 힘든 신성함을 뿜어내는 듯합니다.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정전의 건물과 1m 남짓한 높이로 광활하게 펼쳐진 월대의 스케일에 압도됩니다. 축구 경기장 크기의 월대를 보며 불규칙하지만 정돈된 바닥 박석들이 마치 땅에 새긴 신의 지문처럼 보인다고 평했던 건축가 승여상 선생의 남다른 감상평에 공감하게 됩니다. 정전의 뒤로 펼쳐진 나무들의 높이까지 디자인된 듯 가지런히 정렬된 모습에 정말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감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월대의 3분의 2를 가리고 있는 공사 가림막 때문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보수공사는 4월까지라고 안내되고 있으니 따뜻한 봄날에 오시면 이 진공 같은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온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전을 나와 다시 신도를 따라가다 보면 종묘 제례악 연주를 담당하는 악공들의 대기실인 악공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증에 의해 복원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꽃피는 봄날 산들바람을 안주 삼아 막걸리 마시기에 더할 나위 없는 분위기입니다. 관람객들의 휴식을 위해 모니터와 좌석이 마련되어 있지만 운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시 신도를 따라 영령전으로 향합니다. 영령전은 원칙상 정전에서 밀려나야 할 신이들을 따로 모시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왕들은 계속 죽으니 신위는 점점 늘어날 테고 밀려나는 선대왕들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신관 건물을 하나 따로 만든 셈이겠죠. 컴퓨터를 쓰다 보면 하드디스크 용량은 꽉 차기 마련이고 그럼 외장하드 하나 따로 마련해야 하는 그런 이치겠죠. 비유가 적절했나요? 그런데 그 외장하드가 보통 퀄리티가 아닙니다. 본관의 위용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 별관입니다. 처음에 정전 하나뿐이었던 종묘는 영령전을 세운 이후에도 여러 차례 증축을 거듭했습니다. 헌종 2년에는 정전 4칸을 더하여 19칸으로 증축했고 영령전은 좌우 익실을 각각 2칸씩 증축하여 현재 규모인 16칸을 갖추어 훗날을 대비하여 신실에 여유를 두었다. 여기까지가 종묘의 마지막 증축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헌종대의 증축이 마치 왕조의 마지막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맞아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조선 왕조의 종말과 함께 정전과 영령전의 신실이 모두 채워지고 더 이상 빈 공간이 없어졌다. 정전의 마지막 신실인 제19실에는 순종을 모셨고 영령전의 마지막 칸에는 영친왕을 모시면서 16개 신실이 다 찼다. 그러고는 더 모실 신위도 빈 신실도 없었으니 왕조의 종말은 거의 운명적인 것이었다. 조선의 역대 임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정, 태세, 문단세대로 27명이지만 35명의 왕이 모셔진 것은 태조 때 선조 4분, 사도세자, 효명세자처럼 나중에 왕으로 추존된 분이 10분이나 되기 때문이다.
영령전을 지나면 낮은 언덕으로 이루어진 산책로가 아주 좋습니다. 이 길은 종묘 전체를 뒤로 도는 길입니다. 고궁이나 왕릉, 오래된 사찰 같은 우리 문화유산을 산책하기 좋은 이유는 저는 나무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왕릉을 걸어보면 소나무가 많아 향이 좋고, 고궁을 걸어보면 멋진 괴목들이 많아 보기 좋고, 산사를 걸어보면 빼곡한 잡목 사이에 산새 소리가 듣기 좋습니다. 오늘은 기온은 쌀쌀하고 나무는 앙상한 겨울이지만 그래도 파란 하늘 덕에 상쾌하고 걷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창경궁으로 넘어갈 수 있는 통로도 있습니다. 물론 입장료는 따로 내야 하고 다시 재입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 책의 4부는 창경궁을 다루고 있어 넘어가 보고도 싶었지만 오늘은 곧장 정전을 향하는 통에 다른 정각들을 패스하고 왔으니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산책로를 돌아오면 다시 정전을 만나게 됩니다. 정전의 동편으로 붙어있는 전각은 전사청입니다. 전사청은 종묘제례를 위한 제수의 진찬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미음자 형태의 한옥이라고 하는데 들여다볼 수는 없었습니다. 제사 음식들을 준비하는 곳이다 보니 바로 옆으로는 우물이 있네요. 제사에 쓸 신성한 우물이라 그런지 담장을 둘러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사상엔 한 상에 올리는 제수만 63가지라고 합니다. 신실이 34개이니 63 곱하기 34에 술잔, 주전자, 향로, 촛대, 제례 한 번에 올라가는 제기가 무려 3천여 개였다고 하네요. 이런 큰 제사를 1년에 5번이나 지내야 했으니 사극 속 대사로만 들었던 종묘 사직을 지키는 일이라는 게 여간 빡센 게 아니었습니다. 유교에서는 인간이 죽으면 혼과 백으로 분리되어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덤을 만들어 백을 모시고 사당을 지어 혼을 섬긴다. 유교 경전의 하나인 주례의 고공기에서는 도읍의 왼쪽에 종묘, 오른쪽에 사직을 세우라고 했다. 이를 좌묘우사라 한다. 사직에서 사는 토지의 신, 직은 곡식의 신을 말한다. 즉, 백성들의 생전 토대를 관장하는 신을 받들어 모신 것이다. 한편 종묘는 왕의 선조들을 모신 사당을 말한다. 전사청의 남쪽에 담장으로 둘러진 전각은 제궁입니다. 세동의 건물에 아담한 뜰을 갖춘 제궁은 종묘제례 때 임금과 세자가 묵던 숙소입니다. 왕이 묵는 어제실과 세자가 묵는 세자제실, 그리고 목욕제계를 위한 어목욕청이 있습니다. 왕궁에서도 보지 못한 임금님의 샤워실이 여기 있었군요. 제궁을 뒤로 하고 향대청을 향합니다. 향대청은 제사 때 쓰던 향과 충문, 예물들을 보관하던 장소였습니다. 그 외에 종묘 제례에서 업무를 보던 관리들이 대기하던 곳이죠. 그 남쪽으로 망묘루라는 누마루가 바깥으로 열려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향대청 안으로 들어가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종묘 건축에 사용된 자재들에 대한 정보는 물론 레고로 재현해 놓은 종묘 제례의 모습, 임금님들의 신주, 그리고 신실의 모습과 제례의 상차림도 그래픽으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유명한 종묘 제례악,
도태평과 정대업을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책을 읽고 처음 알게 된 사실은 지금은 세계 무형문화유산이 된 이 종묘 제례악의 작곡자가 바로 세종대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양반은 도대체 그 능력치의 끝을 알 수가 없네요. 실록에 의하면 절대 음감까지 가지고 계셨다 하니 조선시대 최고의 밸런스 붕괴 캐릭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향대청 망묘류의 뒤편에는 초라한 신당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태종이 종묘를 건축하며 세운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민왕을 모신 신당입니다. 신당 내엔 공민왕과 노국공주로 보이는 영정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리 전 왕조에 대한 작은 예의라고는 하나 이런 식이면 해주고도 욕먹을 수준입니다. 향대청 앞에는 동그란 섬을 품은 네모난 연못이 있습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천원 지방 사상에 따라 만들어진 이 연못은 화재를 막기 위한 주술적이고 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보통 연못 한가운데 섬에는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이곳에서는 멋진 향나무가 멋지게 트위스트를 추고 있어 인상적입니다. 유홍준 교수의 권고대로 주말 아침에 종묘를 돌아보니 한적하고 고요하고 쓸쓸하고 좋았습니다. 날이 추워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입춘이 지났는데도 아직 봄은 멀리 있는 듯합니다. 저는 겨울을 좋아하지만 올해는 좀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네요. 제발. 오늘도 저의 정신없는 답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답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